자신감,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36번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36번, 37번 지문의 경우에는 자, 순서를 맞추는 문제죠. 수능 영어의 경우에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 그 다음에 간접 쓰기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쓰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문단 구성 능력입니다. 문단 구성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소재를 던져놓고 그거와 관련된 나의 하고 싶은 말, 즉 주제를 되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문단 구성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 파악인데요. 이런 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되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수능 쓰기 영역의 출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며 어떻게 글의 구성을 할 때 신경을 쓰는가, 즉 출제자는 어떤 원리로 글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거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소재 일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재 일관성이란 글의 첫 부분에서 제시되었던 키워드가 끝까지 일관적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가, 끝까지 이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소재의 일관성이고요. 두 번째로 칭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칭의의 일관성은요, 글에 있어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때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할 때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계속해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적인 내용 나왔다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려면 그거에 대한 특별한 시그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같은 애들이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려면은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 이상하니까 특별한 시그널을 넣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as a result나 so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즉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과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결과, because, as a result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그 자체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인에 나오는 소재와 그거에 대한 판단, 결과에 나오는 소재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시어를 통해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효율적으로 뒤에 최대한 짧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표현을 보고서 앞에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 수능 쓰기 영역 출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2023학년도 수능 36번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풀이 적용 및 최다 오답 분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재 일관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 water flea. 오케이.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물벼룩이 유연함을 보여주는데 그걸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adaptive plasticity, 적응적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글 초반부에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오케이.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적응적 가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글의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가가 소재 일관성에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water flea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도 water fle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네들이 하는 가소성, 적응적 가소성이 바로 that's a clever trick, 되게 현명한 트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water flea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의 후반부에는 이제 물벼룩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적응적인 가소성, 적응 가소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성을 봤을 때 글 첫 부분에 나왔던 물벼룩과 가소성에 대한 얘기가 글의 끝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지문의 경우에는 소재 일관성이 있구나, 이것이 수능 지문의 특징이구나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칭의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의 일관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부분이 이 so라는 부분인데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앞부분은 물벼룩의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o 뒤에는요, 모든 종의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종과 물벼룩이 있다고 봤을 때, 자, 모든 종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폭넓은 거겠죠. 그 다음에 물벼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에 있는 거니, 물벼룩은 구체적, 그 다음에 모든 종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글 초반부에 물벼룩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자, so 이후로, 결론을 짓는 so 이후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수능의 글의 구성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일반적인 얘기로 바뀔 때 특별한 표시를 내는구나. 혹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얘기로 바뀔 때 for example 같은 구체적인 표시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순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한번 기억해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혹은 so, therefore 이런 접속사들이 연결부사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과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볼 때요. 자, 원인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뭐가 됩니까? 결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재와 결과에서 나오는 소재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 또한 동일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ecause D를 한번 보면은, 자, purchasing spines in a helmet is costly. 어떤 가시돌기와 투구를 만드는 것은 비싸다 혹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인 앞부분에도 당연히 스파인과 헬멧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 앞부분에 있는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시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어는요, 자, that과 같이 한 단어로 된 거, that, this, i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that이나 this나 it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앞 내용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용을 받아준다. 그런데요, 이제 t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혹은 this나 such 같은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명사에 대한 명시적인 친구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that이나 this나 it이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경우, 자, 물벼룩이 어떤 경우에는 투구와 가시돌기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굉장히 클레버한 트릭이다 라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가소성, 이러한 가소성의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온 adaptive plastic이랑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이런 상황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함께 섞여서 쓰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능 쓰기 지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재 일관성, 글의 초반부에 나온 애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칭의 일관성,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적인 내용이 적절한 표현을 가지고 서로 얽히고 있는가. 세 번째, 인과관계의 연관성, 원인과 결과는 결국에는 서로 엄청 뒤얽혀 있기 때문에 같은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판단의 방향이 동일한가. 네 번째, 지시어, 어떤 문장에 지시어가 있다면 그 지시어가 나타내는 대상이 앞부분에 명확하게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수능 쓰기 영역의 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초반부에 자,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물벼룩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굉장한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응적인 가소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시문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을지, B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C가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한번 볼게요. That's a clever trick. 그것은 굉장히 똑똑한 트릭이다라고 하는데 이 제시문에 트릭이 있는지, 혹은 Producing spines in a helmet is costly. 왜냐하면 어떤 가시돌기와 헬멧을 만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제시문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럼 B 한번 볼까요? 자,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물벼룩의 적응적 가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물벼룩이 어떤 경우에 투구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 가시돌기를 만들며, 어떤 경우에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세모로 갈게요. 그 다음에 C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가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가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도 세모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안 되는 A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A를 가지고 A 앞에는 누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자,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트릭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가시돌기와 헬멧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의 앞에 부분에는 가시돌기와 헬멧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B를 한번 볼게요. B라는 내용 전체가 언제 가시돌기와 헬멧을 만들고 투구를 만들고 언제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B는 괜찮죠. 근데 C를 한번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는 나오기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아하,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적절하구나. 그러면 이제 C의 자리는 어디인가? 앞부분인가? 아니면 뒷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앞에 C가 나오는 경우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B의 경우에는 언제 투구와 언제 가시 돌기를 만들고 언제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물벼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거는 물벼룩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제시문, 구체적, 일반적,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글의 층위의 연관 통일성에 대해 있어서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BAC로 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구체적, 일반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 일반적에 대한 표현으로 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BAC가 가장 적절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실전에서 풀라는 게 아니라 수능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지금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답이 BAC인데 왜 21.9%나 되는 학생들은 CBA라는 답을 골랐을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CBA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Adaptive Plasticity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his Plasticity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바로 가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얘는 지금 물벼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벼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얘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물벼룩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반적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층위의 일관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이렇게 구체적, 일반적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방금 배웠지만 실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명시적인 단서인 this plasticity로 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다 오답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 문제를 풀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9%밖에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수능 쓰기 영역 지문들은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는가 4가지로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 일관성. 두 번째,
칭의의 일관성, 세 번째 인과관계의 연관성, 네 번째 지시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능 쓰기 영역 지문들을 분석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넓어진 눈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이도 쓰기 영역에 대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년 수능 36번을 가지고서 한번 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파헤쳐 봤는데요. 잘 한번 가지고서 또 얘기 디벨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